안녕하세요. 디나이 차트의 데인입니다. 오늘은 가끔 우리 그 방에 들어와 있는 형들 중에서 엘리엇 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보는 형들도 엘리엇 책을 좀 추천해 보려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엘리엇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가 이 교보문 거거든요. 엘리엇 파동 이론을 검색을 하면 책이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두 권을 다 봤어요. 두 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이 저자 이 뭐야 역자가 있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역자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다 보면 그 좀 번역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요. 번역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은이 이게 이제 엘리엇인데 이 사람이 엘리엇인데 많이 맞췄죠. 당시 화랑이도 주식시장 대폭락을 예언하고 그의 예측대로 1937년 때부터 대폭락을 했다. 엘리어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식시장의 하락 예상치를 시간별로 짚어냈다. 하여튼 그렇죠. 예, 엘리엇 책이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엘리엇이란 사람이 편집자한테 이 내용을 보내고 나서 쉬쉬했다고 합니다. 그 월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돌려보고 그 잡지가 유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린 잡지가 이 사람이 투고했던 잡지가 유료였다고 합니다. 유료였기도 하고 한정판으로 내버려서 그 편집자가 한정판으로 발매를 해서 사실 많이 퍼지는 걸 막았다고 해요. 나만 볼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역근이 이영도 씨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투자와는 거리가 좀 먼 분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파동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인 비평입니다. 저는 별로였다고 봅니다. 원서를 읽고 싶지만 저는 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원서는 못 읽어. 어쨌든 이걸 읽었어야 됐어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책,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라는 책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던 이유가 번역이 좀 불안정할 때 역자에 따라 번역하는 그 의역이 틀리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보려고 책을 여러 가지 다 읽었어요. 여기 보면 도표 그리기가 있는데 엘리엇이 보면 되게 좀 저도 황당했던 게 엘리엇 시절에는 이 차트를 손으로 그렸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걸 손으로 그려가지고 차트를 그려가지고 알다니. 그냥 트레이딩 뷰 딱 키면 되는데 바보.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만약에 트레이딩 뷰 같은 게 있었으면 정말 편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신문에 난 그 뭐야 뭐 오늘 종가 얼마 이런 거 가지고 차트를 본인이 그려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파동의 원리 소개. 파동을 적용할 때 유의점. 시장 전체 주기와 개별 주식 주기의 상임.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군 시장 전체 주기, 산업군에 대한 파동과 예를 이런 거죠. 핸드폰 산업군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근데 그런 시장 전체 주기와 개별 주식, 삼성전자 개별 주식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 엘리엇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산업군으로 묶어서 파동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선이나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그렇죠.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엘리엇 이 사람은
약간 이게 말년에 가서는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신비주의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되게 심취를 했나 봐. 근데 이 파동대로 차트가 가니까 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 이것이 뭐 내가 뭐 발견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뭐 그 가을이 되면 꽃이 만개를 하고 뭐 겨울이 되면 꽃이 지고 뭐 이런 것처럼 나무가 피고 어쩌고 이런 것처럼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다. 이 흐름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취해 가지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후반에는 약간 말년 쪽에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책을 따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면 여기 나오죠. 그래프 그리는 법 이런 거 나오죠. 연장파동. 연장파동 이게 이 두 연장파동과 비정상 정점들 이게 뭐냐면 저 때는 아마 이게 비트코인 2만 불 갈 때 비트코인 2만 불 갈 때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선물 차트네요. 현물 차트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파동 이론에 의하면 이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구간들이 지금 현재 나스닥 예. 나스닥 차트 엘리엇으로 카운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나스닥 차트 일봉으로 보십시오.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엘리엇 본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이 파동의 연장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파동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하여튼 파동의 연장이다 라고 이제 저기 표현을 한 거고 여기 보면 뭐 비정상적인 비정상 정점들 이게 뭐냐면 파동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거죠. 이런 거 말을 해야 되나? 자, 여기 딱 나오네요. 보십시오. 1, 2, 3, 4, 5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A, B, C, 이게 이제 카운팅을 하면 A, B, C 속에 뭐 임펄스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가 1, 2, 3, 4, 5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고점을 넘죠. 1, 2, 3, 4, 5가 나왔을 때는 A, B, C가 하방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엘리엇 본인이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를 비정상적 정점들 이렇게 표현해서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게 상승의 추세가 너무 강하거나 뭐 하락의 추세가 너무 강할 때는 고점을 넘어서 뚫고 올라가 비파 의상 그러니까 A파, B, C 이렇게 내려온다고 봤을 때 A파와 B파 상승이 전고를 넘을 수가 있다. 이건 예외 상황이다라고 이제 책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엘리엇 버닐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구간을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구간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수강생들도 당연히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엘리엇은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손으로 차트를 그렸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예.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대공황. 그러니까 그 엘리엇 파동 이론, 그러니까 형들이 한 번씩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방장님, 뭐 이번에 뭐지 선물 갭이 큰데요. 이거 선물 갭 메꿀까요? 아니면 오늘 나스닥이 크게 올랐는데 비트코인도 크게 오를까요? 아니면은 뭐
뭐 박상기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크게 내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엘리엇은 본인이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정립을 하면서 이 대공황 같은 경우 있죠. 대공황 같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뉴스 그러니까 파동으로 봤을 때 뭐 큰 하락 파동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그 외부의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를 이제 스스로가 검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동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석유 파동이 났어요. 석유 파동이 났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 주가는 계속 올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석유 파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엘리엇 본인은 내가 차트로 계속 대조를 해봤더니 외부의 뉴스가 그 파동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엘리엇 베이스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당연히 호재와 악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상승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뭐가 터진다고 해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형들이 말하는 코로나 빔이죠. 이 하락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과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아니 이때는 실컷 잘 오르다가 이때 뜬금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세상 아닙니까? 지금 마스크 다 하고 다니고 완전한 코로나 세상인데 이거 오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외부의 요인으로 짜맞추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본인의 실력 탓으로 해야죠. 내가 여기서 숏을 못 쳤어. 또는 내가 여기서 롱을 쳤어. 꽝 떨어져서 내가 뚝이 깨졌어.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거 내렸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당연히 이게 숏이라고 써놨는데 차트에 표시가 다 되었는데 저는 여기 숏 탔어요. 이거를 무슨 코로나 탓을 하고 있어. 이때가 뭡니까? 시진핑 빔. 여기서 롱 쳤습니다. 하여튼 저는 외부의 뉴스는 파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주의고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상승파동일 때 호재가 있으면 이 상승파가 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파동상.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3120에서 14,000 올라갈 때도 알았던 거고 제가 이 코로나 덤핑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 4,000 깨질 거야 라고 했던 것도 4,000 깨지는 게 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하여튼 이 엘리엇 책을 보면 엘리엇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시장의 뉴스는 파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교정파동 연장 이 교정의 형태, 교정파동이 이 사람이 이제 번역을 교정이라고 했는데 조정파동, 뭐 교정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교정파동을 ABC 파동이라고 부르고 이 교정의 형태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ABC 구간이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ABC A, ABC B, C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ABC B, C, B, C, B, C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BC 구간이 제가 뭐 앞전에 뭐 몇몇 영상에서도 ABC 구간은 되게 매우 숙련된 트레이더들도 꽤나 힘들어하는 구간이 ABC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엘리엇 본인도요 이 ABC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다라고 해요. 모든 일이 다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엘리엇 본인이 되게 고심을 많이 했던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이런 조정 구간을 본인의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XYZ부터 시작해갖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매매하는데, 실제 매매하는데 큰 영향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헤드앤숄더, 역해숄 이런 것들, 그런 거 사실 엘리엇에 다 엘리엇 패턴 속에 있는 겁니다. 네, 다 엘리엇 패턴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엘리엇 베이스 매매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차트판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제대로 보는 방법을 키워야 되겠죠. 제대로 보는 방법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제가 얼마나 제대로 보는지 알고 싶으면 오세요. 방에 같이 매매해요. 그냥 타점 까고 누가 타점이 더 좋은지 뭐. 그럼 재미가 있겠죠. 저는 뭐 이렇게 강의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더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엘리엇 책은 뭐 이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두 권 다 봤지만 두 권 다 사실 그 번역은 별로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절에 제가 살진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엇이 보냈던 그 내용이 되게 너무 간결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살을 붙이느라고 좀 길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보긴 해봤었어요. 저는 근데 이 앞전에 봤던 책보다는 이 회색 표지 책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나마. 여기 보면 뭐 현존하는 최고의 주가 예측 도구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저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그냥 번역만 하는 분이네요. 하여튼 이 책이 저 책보다는 좀 낫다고 보고, 피보나치 나오죠.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피보나치 얘기했었는데, 피보나치도 당연히 엘리엇에서 온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 그랜드 슈퍼 사이클, 이게 뭐냐면 진짜 큰 파동입니다. 진짜 큰 파동. 이게 무시해도 됩니다. 크게 우리가 코인하고 뭐 우리나라 주식에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자연법칙과 파동 이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엇 본인이 파동은 자연의 법칙이다 뭐 이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꼭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 있어요. 엘리엇은 이 돈이 오가는 이 차트판 뿐만 아니라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 작동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일별 KTX 이용자 수 추이, 월별 이용자 추이가 이렇게 뭐 1월, 2월,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차트판뿐 아니라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다 라고 그 저자는 얘기합니다. 엘리엇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가끔 저도 미친 게 이 롤이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LOL 보면 골드 이렇게 서로 각 팀마다 골드 수급 추이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저는 거기서 파동이 보여요. 되게 황당하긴 한데 제가 그냥 엘리엇에 미쳐있는 거겠죠. 하여튼 재밌네. 하여튼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엘리엇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 차트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무슨 뭐 코로나 파동, 지금 코로나 파동도 이 이용자 객수가 이렇게 이용자래,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엇 본인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도 하락파를 맞겠죠. 코로나가 지금까지 상승파만 있었는데 하락파를 또 맞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백신이 개발됐다던가 치료제가 개발됐다던가 그러겠죠. 빨리 코로나가 상승 우파가 끝나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엘리엇 책에 대한 추천은 이렇게 두 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권 다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게 맞긴 맞다. 근데 번역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맞기 때문에 굳이 뭐 책을 내가 좀 보기가 귀찮다라고 하면 제가 올려놓은 엘리엇 파동 이론 동영상 그것만 보십시오. 예. 저는 딱 그 정도 지식으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의 엘리엇 파동 이런 베이스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매매하는데 더 문제가 없다. 굳이 막 뭐 여러가지 패턴들 알 필요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여기 있다. 이거 다시 나왔네. 저는 이 책을 중고로 봤거든요. 이 책이 절판이었어요. 이때 제가 엘리엇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절판이었는데 다시 재판을 했나봐요. 어쨌든 저는 중고책으로 사서 봤고, 이분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좀 그래도 이제 투자자로서 되게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거를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잘했다 라고 보입니다. 야, 아니나 다를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 저자가 JP 모건 체이스 은행 서울지점 외환 딜러 차장, 국제금융부장, 오랜 경력을 쌓았다. 뭐 한국경제TV 등등등에서 증권 전문 채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역자가 본인이 스스로가 이 시장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이분도 뭐 당연히 투자를 하는 분이겠죠. 당연히 내가 막 이런 거면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투자를. 그렇게 투자를 해봐야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책을 두 권 사야 되겠다 치면 이걸 살 수가 있다면 이게 지금 구매가 되는 건가? 이 책과 회색 책 권하고 싶습니다. 요거 요 책 이렇게 두 권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거 두 권 보고 제가 엘리엇 강의 설명해 놓은 거 보고 뭐 이렇게 피보나치 뭐 이런 거 보고 실전 매매에서 이제 차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차트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책 소개한다고 잡소리 너무 길었나봐. 하여튼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